고슴도치는 침대 밑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외롭지만 안전해. 예민하고 겁 많고 생각은 더 많은 고슴도치가 내미는 작은 손. 조금 외로워도 조금 불안해도 그런대로 조금은 행복한 이야기.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고슴도치의 소원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저물어 가는 어느 날, 고슴도치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집을 지나가다 여기에 고슴도치가 살지 않나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고슴도치는 잠을 자고 있거나 문을 열까 말까 너무 오래 망설이는 바람에 그 누군가는 다시 가던 길을 가버렸다. 고슴도치는 유리창에 코를 누른 채 눈을 감고 아는 동물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누군가의 생일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서로의 집을 찾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들을 한번 초대해보면 이라고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고슴도치는 이제껏 그 누구도 초대해본 적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뒤통수에 솟은 가시 사이를 긁적이고는 한참을 생각하다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고슴도치는 펜을 물고 뒷머리를 다시 긁적이고는 그 아래에 이어 적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고슴도치는 이 말을 찡그렸다. 동물들이 이 편지를 읽고선 고슴도치는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절대 바라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빨리 당장 가보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고슴도치는 항상 뭔가 다른 걸 원하잖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모르겠다. 고슴도치는 편지를 찬장 서랍에 넣어버리고 고개를 저었다. 편지는 안 보낼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고슴도치는 다시 창가에 앉아 이 두 단어를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은 그리고 아니야.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지금은 가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니야는 자로 잰 듯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고슴도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았다. 아니야가 지금을 껴안고 춤을 추었다. 그들은 서로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잠깐인 것 같았다. 잠깐의 외투가 뒤로 펄럭거려서 알아볼 수 있었다. 잠깐은 지금과 아니야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같이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한참이 지나고 잠깐은 나갔다. 그 다음에 쭉이 솜털을 넣은 두터운 겨울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지금과 아니야 사이에 다시 끼어들었다. 고슴도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고슴도치에게 다가와서 그의 머릿속을 통과했다.
그들은 고슴도치가 함께 춤을 추길 바라는 것 같았고, 게다가 다른 것도 뭔가 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탁자 위로 뛰어오르더니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눈을 뜨려는 순간 쭉이 사라졌다. 지금과 아니야는 탁자에서 내려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속 출까? 지금이 눈썹을 추어 올렸다. 그는 정말로 계속 춤을 추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야는 고개를 저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다시 열리더니 어쨌과 든이 들어왔다. 그들은 흥분해서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둘 다 머리엔 이상한 빨간 깃발을 달고 있었다. 어쨌과 든이 지금과 아니야를 껴안는 순간 시끌벅적한 소음이 멈췄다. 그리고 어쨌과 든, 지금과 아니야 넷이서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고슴도치의 방이 어두워졌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춤추는 단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고슴도치는 단어들이 계속 춤을 추면서 환하게 빛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껴안고 춤을 추는 그들이 없으면 이곳은 다시 깜깜해질 테니까. 장난이었어. 고슴도치는 다시 눈을 떴다. 장난은 그만두자. 누군가 초대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건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니야. 고슴도치는 침대로 가서 누웠다. 찬장 서랍에 넣어둔 편지가 떠올랐다. 아마 다들 못 온다고 할 거야. 못 올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편지 수십 통이 문틈으로 날아들어왔다. 편지를 집어서 하나씩 읽어보았다. 생크림이 분수처럼 솟아나고 달콤하게 설탕을 입힌 3단 케이크가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못 갈 것 같아. 지난번에 너네 집에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잖아. 네가 급히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창문으로 다 봤거든. 초대해줘서 고마워. 고슴도치네 집에 가다니 정말 재밌겠다. 네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어. 고슴도치네 집에 간다니. 근데 난 못 가. 못 갈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네 집에 못 가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건 알아줘.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올 거야. 편지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등을 대고 누웠다.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슬펐다. 외로움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 가시처럼. 가시 대신 날개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야.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을 거야. 고슴도치는 자고 싶었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어쩌면 모두 다 올지도 몰라.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고 일어나 차를 끓였다. 자기 자신을 위한 차 2잔을. 고슴도치는 차를 다 마신 다음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내일 모두 올 거야. 모두 다 같이. 내일 아침 일찍. 한기를 느끼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다들 도착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았다. 숲도 흥분해서 같이 몸을 떠는 것 같았다. 모두 다 고슴도치네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다. 고슴도치야, 우리 왔어. 널 보러 왔다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 왔어. 모두 다 말이야. 그들은 열린 문으로 물밀듯 들어왔다. 대부분은 걸어 들어오고 날거나 기어서 들어오기도 했다. 메기와 잉어, 고래와 상어는 자신들이 몰고 온 파도를 타고 헤엄치며 들어왔다. 분위기 좋다 고슴도치야. 모두 함께 계속 외쳤다. 혹시 마실 차가 있을까? 케이크는? 차를 끓이기에는 너무 많은 동물들이 모였다. 집에는 아주 오래된 케이크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슴도치는 망연자실했다. 괜찮아. 모두가 다시 외쳤다. 춤을 추면 되지. 그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손님, 고슴도치의 손님. 우리 모두 다 모였어. 하지만 차는 필요 없어. 그러고는 탁자를 돌면서 춤을 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무섭지 않니? 고슴도치는 가능한 곧게 가시를 세우며 물었다. 아니, 지금 너무 즐거워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들이 춤을 추자 금세 마룻바닥이 내려앉아 버렸다. 뚫린 마룻구멍에서 두더지와 지렁이가 기어 올라오더니 자기들도 왔다고 외쳤다. 몇 년을 보관해도 괜찮은 진흙 케이크도 가져왔다고 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일을 누가 기대나 했니?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니야.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 뒤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동물들이 춤을 멈추었다. 고슴도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멀리 숲까지 울려 퍼졌고 사막의 낙타와 흰개미까지 달려왔다. 자기들만 따로 남아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모두 계속 외쳐댔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덤불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모두를 하나로 바꾸고 거기에 단이라는 단어를 붙인 다음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니야. 고슴도치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언제라도 모두 함께 올 수 있어.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어쨌든 아무도 안 올 거야. 그건 분명해. 초대도 안 받았는데 무작정 오지는 않잖아. 고슴도치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동물들은 분명 나를 두려워해. 내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지. 내 가시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 나랑 마주쳐도 절대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 안 묻잖아. 나는 아무 집이든 다 가. 하지만 고슴도치네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가시는, 그래, 그 끔찍한 가시. 왜 고슴도치한테 가시가 있는지 아니? 몰라?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그래?
고슴도치는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그들이 오라. 내가 무서운 거야. 고슴도치는 몸을 떨었다. 가시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고슴도치의 몸 안에서 뛰어다니며 밖으로 나가려고 모든 잡히는 대로 흔들어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겁을 주지 않는 걸. 고슴도치는 밖으로 나가 까치발로 서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얘들아, 나야. 고슴도치. 나는 나쁜 동물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장을 보낼지도 몰라. 고슴도치야, 네 말이 맞아. 너는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않아. 그러려고 해도 안 될걸? 너는 내가 아는 동물들 중에 제일 친절해. 네가 초대만 해주면 우리 다 같이 갈게. 네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이마의 가시 사이로 더 깊은 주름이 패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곤 편지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나의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며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내 가시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아주 오래도록 끄덕였다. 실패하는 것은 나만의 예술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 뭔가 해낸 존재잖아. 새로운 길이 두려워 망설이는 어른들에게 대책 없이 무모한 코끼리가 털어놓는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 잠들며 읽을 책은 톤 텔러헨의 작품 코끼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뒤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픈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서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의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엣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에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침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환히 비쳐들 때까지 깨지 않았다. 다람쥐야, 네가 만약 나라면? 코끼리가 다람쥐에게 물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둘은 다람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찻잔이 놓인 탁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멀리 보리수 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지저귀었다. 너라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을 것 같니? 사실은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 떨어져서 아플 걸 알면서도 말이야.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물었다. 꼭대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먼 곳. 그런 먼 곳이 보인다면 너도 깊어서 심장이 쿵쾅거릴 것 같지 않니?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피루엣도 하면서 말이야. 코끼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를 곁눈질했다. 다람쥐는 여전히 말없이 잠안 저었다. 코끼리는 탁자 위에 달린 전등을 힐끗 올려다본 뒤 또 물었다. 너는 자신이 피루엣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 발로 서는 건 나무 꼭대기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알아. 피루엣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지. 원래 피루엣을 아주 잘한다 해도 거기서는 힘들고 한 발로 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나무에 오를 것 같니? 다람쥐는 일어나 잔을 다시 채웠다. 둘 다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나뭇가지들 사이로 쿵 하며 떨어지리라는 것도 너는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죄다 부러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게 돼. 그래도 계속 할 것 같아? 코끼리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목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코를 목 뒤로 넘겼다. 딱히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람쥐도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마를 훔치고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모두가 나라면 하고 코끼리는 생각해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 나무에 올랐을 거야. 다람쥐, 개미, 기린, 풍뎅이, 들소와 딱정벌레, 두더지와 나비 모두 오를 수 있을 만큼 나무는 아주 많으니까. 코끼리는 숲을 걸었다. 봄이었다. 보리수나무 꼭대기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강기슭에서는 개구리가 울어댔다. 만약 모두가 나무 꼭대기에 오른다면 누구나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외칠 거야.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왈츠니 폴카니 제각기 춤을 추겠지? 모두 행복에 넘쳐 피루엣을 하거나 제주 넘기를 하고 해가 진 뒤에는 수백, 아니 수천의 동물이 동시에 나무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출지도 몰라. 코끼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너도 밤나무에 등을 기댄 채 이끼 위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후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만 떨어지는 거라면? 나 말고는 다들 기어서 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굴러서 내려가거나 둥둥 떠내려간다면? 코끼리는 입술을 깨물고 코를 목 뒤로 넘긴 뒤 눈을 꾹 감았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공평한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공평해서 코끼리만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공평한 일인지도 모른다. 코끼리는 그동안 올랐던 나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 나무들은 공평했을까? 그리고 달은 공평했을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한밤중이 되었다. 코끼리는 여전히 너도 밤나무 아래에 기대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다람쥐가 멀리서 들려오는 뭐라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 없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코끼리를 발견했다. 다람쥐는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코끼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아침, 코끼리는 강기슭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매미가 매끄러운 물 위를 걸어갔다. 코끼리가 놀라며 물었다. 안녕? 거기서 뭐해? 안녕.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물매미가 대답했다. 무슨 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 게 뭔데? 그걸 쓴다는 게 아니라 물매미가 대답했다. 코끼리는 목을 가다듬고 또 물었다. 네가 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라면 네가 앉아있는 거기에 앉아서 묻겠지.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끼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에도 물매미는 계속 뭔가를 썼다. 해가 건너편 강기슭 나무 꼭대기 너머로 떠오르자 코끼리는 잠시 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무에 오르고 싶어. 그런데 물매미가 잠시 쓰기를 멈추고 말했다. 나라면 나무에 오르고 싶다고 글을 쓸 거야. 그러고 나서 나무에 오르면 되지.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넌 떨어지지 않잖아. 물매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쓸게. 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주 세게는 아닐 거야. 내가 세게 떨어진다고 쓰면 세게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프진 않겠지? 아프다라고 쓰면 아플 거야. 물매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덧붙였다. 가끔 그렇게 아프다고 쓰기도 해. 왜 그렇게 써?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코끼리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우울하게 강물을 바라보면서 잠자코 있었다. 해는 푸른 하늘 위로 더 높이 솟았고 멀리 참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노래했다. 이제 나는 피곤하다고 쓸 거야. 물매미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러면 너는 피곤해져? 코끼리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쓰면 그렇지. 코끼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물매미가 말했다. 이제 나는 잠을 잔다고 쓸 거야. 그러지 마. 코끼리가 말했다. 그러나 물매미는 물 위에서 날개를 접어 포갠 뒤에 가만히 누웠다. 코끼리는 일어나 물 쪽으로 몸을 굽혀 물매미가 써놓은 글을 읽었다. 나는 잠을 잔다. 물매미는 느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코끼리는 한동안 물매미를 바라보았다. 물매미는 잠에서 깰 때 나는 일어난다 라고 쓰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이미 일어나 있어야 하지 않나? 코끼리는 이마에 굵게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물매미가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다시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될까?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아프다고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물매미도 나처럼 이런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까?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다시 나무에 올라 춤을 춘다는 생각, 늘 하던 생각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렸다. 어느 날 아침 코끼리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날 자신이 또다시,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에 오르고 결국 떨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문을. 그러면 그날 내내 아파서 구부정히 걸을 테고 생일 파티 같은 초대도 모두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코끼리는 참나무 아래 풀숲에서 코뿔소를 보았다. 코뿔소는 옆으로 누워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널려 있었다. 코뿔소, 무슨 일이니? 코끼리가 물었다. 코뿔소는 눈을 뜨더니 코끼리를 보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코끼리야. 나도 참나무에 올라갔었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꼭 한번 나무에 올라가 먼 곳을 보고 싶었거든. 코뿔소는 뒤통수를 긁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보는데 그때 코뿔소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비뚤어진 뿔을 코 위에 고쳐 세워보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코끼리 너는 믿지 않겠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어지더라. 참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춘다는 게 상상이나 되니? 아니, 코끼리가 대답했다. 나는 피루엣까지 시도했어. 상상해봐, 피루엣이라니. 내가 이 코뿔소가 말이야.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 그렇지, 코끼리가 대답했다. 절대로 춤을 출 수가 없어. 그렇고 말고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어. 그치? 그랬겠지. 코끼리는 코뿔소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코뿔소가 잠시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어휴, 그런데 당연하게도 바로 떨어졌어. 그랬구나. 당연하지. 그러게. 코뿔소는 코끼리 쪽으로 등을 보이며 천천히 돌아 누웠다. 몸통에 움푹 파인 상처들이 있었다. 코끼리야, 나 너무 창피하니까 하고 코뿔소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안 할게. 정말 안 할 거지? 안 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비웃는 건 싫어. 그렇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니. 나무에 오르다니. 정말. 코뿔소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끙끙 앓았다. 뿔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다.